시간을 쪼개서 그 안으로 들어왔다. 안쪽 작업을 위해서다. 바깥 작업은 시간 밖에서 장소나 상황 또는 아무 것이나 얽힌 상태로 진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에서는 바깥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 안에서 해야 하는 안쪽 작업은 섬세하기도 하고 또 불분명해서 조심스럽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불쑥 들어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바깥의 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안쪽 작업이 잘못되거나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안쪽 작업이 특이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 번은 매번 안쪽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나는 시간 밖으로 나오면서 늘 찝찝함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 사이에 친척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나는 본래 하던 바깥 작업을 진행했다.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 듯한 심각한 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죄책감과 창피함은 제거한다. 비어있는 심각한 표정 안에는 상실감 30%,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30% 정도 채워넣고 익숙해지지 않는 장례 관습에 대한 낯섦 20%,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반가움 10%, 약간의 피로함 10%를 잘 부어 넣었다. 나는 바깥 작업의 결과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안쪽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깥 작업물의 유지가 어려웠다. 심각한 표정 안에 부어 넣었던 적절한 내용물들이 질 수 없이 들쑥날쑥했다. 나는 갑자기 15년 전 잃어버렸던 샤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에 들던 구름 모양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인상을 잔뜩 쓰기도 했고 장례식이라는 곳이 낯설어서 계속 바깥에서 서성이거나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과 신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례식이 3일씩이나 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피로함이 몰려와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끝나려면 아직 멀었구나. 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화들짝 놀랐다. 바깥 작업이 엉망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바깥 작업을 다시 진행하려고 애썼으나 안쪽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계속 날아왔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나는 급한 대로 시간을 쪼개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바깥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때에 안쪽 작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바깥에서 나를 본다면 빈 껍데기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혹시 민감한 사람이 이때에 나를 발견한다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장례식이라는 곳은 공허하게 있는 게 당연한 곳이어서 아무도 내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시간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된 게 없었잖아. 역시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당시에는 안쪽 작업이 항상 그런 식이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다. 꽤 오랫동안 그랬다. 그렇다고 그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안쪽 작업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진행하지 못하면 나는 한동안 바깥이건 안쪽이건 엉망인채로 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썩은 과일이 주먹에 푹 하고 으스러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되겠지. 푹. 그건 안 돼. 내가 소리치자마자 안쪽 작업이 진행되었다. 시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무언가는 어떤 것을 한다.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를 통과하고 아무렇지 않게 흔적을 남긴다. 나는 그 과정을 보며 중얼거린다. 그래. 그래. 안쪽 작업의 진행은 이런 식이다.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없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어렴풋하게 남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 나는 안쪽 작업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다. 바깥으로 나와 안쪽 작업의 결과물을 느꼈다. 안쪽의 결과물은 바깥쪽으로 나와야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지금 당장 착두로 끊어내듯 뚝 끊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눈으로 남의 것은 지겹게 보지만 내 건 볼 수 없다. 나는 내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죽음은 그런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안쪽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안쪽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의 답답함은 늘 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쪽 작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러다 보면 바깥 작업에 대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데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다.
바깥 작업은 장소와 상황이 만들어 놓은 그릇에 아무 것이나 부어 넣는 식이다. 그 내용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에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 때 모든 사람이 소리치면 나도 같이 소리쳤다. 와. 반대로 우리나라가 골을 먹혀서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운 괴성을 치를 때 나는 또 같이 소리쳤다. 와. 어차피 알맞은 순간에 소리만 지르면 된다. 기쁨이나 분노 혹은 그것과 상관없지만 근원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열기들이 알아서 그 장소를 채우고 있으니 나는 아무 것이나 내보이면 된다. 나는 점점 대담해져서 바깥 작업에 대해 자동화 장치도 만들어 놓았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예상이 안 될 것 같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패턴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나도 나의 패턴을 예상 가능한 것들로 만들어 놓고 작은 힘으로 그 패턴을 유지했다. 서로서로 예상되는 패턴이 있다면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쪽 작업에 더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끔 다른 사람의 패턴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 또는 태도로 일반적인 패턴을 파괴했다. 나 또한 파괴적인 그들에게 여러 번 패턴이 깨져서 불쾌했다. 이러면 안쪽 작업을 못하잖아. 나는 처음에 불규칙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패턴이 존재하지 않나? 하며 생각했지만 조금 천천히 관찰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패턴이 없어 보였던 것뿐이었다. 분노의 패턴, 자랑의 패턴, 냉담의 패턴, 괴상함의 패턴. 누군가는 자신의 대접이 야박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분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고 느껴 자랑한다. 누군가는 낯선 상황에 무조건 냉담하게 반응한다. 또 누군가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괴상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예상되지 않는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괴적 패턴이 있지만 그 어떤 파괴적인 패턴도 한 가지의 공통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안정적으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각이 없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파괴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 같았다.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할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사람의 패턴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파괴하면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이상한 구조다. 누군가 나를 해결해줘. 라면서. 그들의 핵심 조각이 왜 없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모양의 조각이 필요한지는 보이기 때문에 미리 몇 개 준비한다. 그러다가 그들이 파괴 패턴을 보이려고 하면 미리 만들어 놓았던 조각을 그들에게 던진다.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존경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허용을, 냉담함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을, 괴상함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내가 조각을 던지면 그들은 그 순간 조용해지고 나는 안쪽 작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물론 나는 그들을 존경하지도 허용하지도 기다리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았지만 상관없다. 모양만 그럴듯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느낀다. 나는 꽤 오랫동안 이러한 맞춤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안쪽 작업에 상당 부분 열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맞춤 작업에도 한 가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내가 존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양은 그럴듯하니 내용물이 허술한 걸 확신하지 못하고 나에게 계속 요구했다. 나를 해결해줘. 나는 조금 더 정교하게 존경, 허용, 기다림, 즐거움을 만들어냈지만 내가 정교하게 이 조각들을 만들어낼수록 그들의 파괴 패턴도 더 강하고 정교해졌다. 그들의 패턴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더 집중해서 맞춤 작업을 진행했는데 맞춤 작업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몇 년간 안쪽 작업은 손도 대지 못했다. 나는 결국 그들에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이 통보로 인해 전에 볼 수 없던 이상한 패턴을 보이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밀린 안쪽 작업이 진행되었다. 불편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나에게 계속 머물기도 하고 계속 있으면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내가 이곳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곳의 일은 전부 불확실하기만 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